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마라도 해상에서 해경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쳤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보도에 민소영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2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370km 해상에서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항공대 승무원 4명 가운데 부기장인 51살 정모 경위와 전탐사인 28살 황모 경장이 숨졌고 정비사인 42살 차모 경장이 실종됐습니다. 기장인 47살 최모 경감은 인근에 있던 해경 경비함정에 구조됐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이 헬기는 어제 오전 타이완 서쪽 해역에서 우리 예인선이 조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구조를 위해 급파된 해경 경비함정에 중앙특수구조단 인력과 장비를 내려주고 복귀하는 중에 추락했습니다. 헬기는 해경 함정에 중앙특수구조대원 6명을 내려주고 함정에서 연료를 수급한 뒤 부산으로의 복귀를 위해 이륙 후 얼마 안 돼 추락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현재 해경 경비함정 한 척이 실종된 해경 승무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해경 경비함정을 비롯해 해군 군함, 해수부 어업지도선, 민간 어선 등이 사고 해역으로 이동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주 해경은 소속 헬기를 급파해 구조된 기장을 헬기에 태워 제주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새벽 발생한 해양경찰 헬기 해상 추락 사고와 관련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한국인 선원 6명이 탄 선박이 타이완 해역에서 실종됐습니다. 앞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도 이를 위해 파견됐었는데요. 타이완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동 수색을 위해서 경비함 한 척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인 선원 6명이 탄 선박 교토 1호가 조난 신고를 한 건 한국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 50분. 타이완 서방 18해리 해상에서였습니다. 교토 1호는 322톤 규모 시에라리온 선적의 선박으로 부산에서 출항했으며 사람이 타지 않은 교토 2호를 예인해서 인도네시아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외교부는 교토 2호는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교토 1호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선박에 탄 선원은 모두 6명, 전원 한국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난 신고 접수 직후 타이완 당국은 현장에 경비함과 헬기를 투입해 24시간 수색 체제에 들어갔고 주변 선박들에도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공동 수색을 위해 경비함 한 척을 급파했으며 오늘 밤 사고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주 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지휘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정부는 타이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수색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간의 협력, 중국과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북한의 이딴 도발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전제 조건 없는 협상을 거부하면서도 제재 해제는 바라고 있다는 게 제재의 효과를 역설한다는 겁니다. All of that said, North Korea wants those sanctions lifted, which is a reason to keep pressing. 북한 핵에 대한 고강도 사찰과 검증을 의미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용어를 두고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미국의 핵 비확산 목표와 부합하며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Comprehensiv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Those are difficult goals, but they fit very well with our non-proliferation goals.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그간 드물게 사용되어 온 표현을 미국의 정책 목표로 다시 제시한 겁니다.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3차례 대사를 역임한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유엔 대북 제재를 담당하기도 해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 도발에 견고한 한미일 동맹이 대응책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반대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대북 문제엔 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and we should continue to seek Chinese cooperation, not just on sanctions, but also their cooperation in moving forward with negotiations and getting back to some sort of discussion. 골드버그 지명자는 미국인들도 누리는 한국 문화의 예로 한복과 김치, BTS 등을 언급했습니다. 김치와 한복을 둘러싼 한중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디지털 경제와 인프라, 반도체 등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선 러시아의 인권 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유엔 산하기구에서 퇴출되는 건 러시아가 처음입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7일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93개 나라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4개 나라가 반대했고 58개 나라가 기권했습니다. 기권과 불참을 뺀 나라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서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은 박탈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증거들이 이번 결의안의 배경입니다. Thousands of peaceful residents have been killed, tortured, raped, abducted, and robbed by the Russian army. Serve as an example of how dramatically far the Russian Federation has gone from its initial declarations in the human rights domain. 러시아는 지난 2011년 리비아에 이어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유엔 산하기구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자격이 정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이 추진한 이번 결의안에 대해 우리나라와 서방 국가들은 찬성했고 중국과 북한, 이란 등은 반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최근 두 건의 총회 결의안 표결에서는 기권했던 중국이 이번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회원국 간 대립만 불러올 거라고 공개 발언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火上浇油不利于冲突的降级更不利于推进和平谈判 러시아는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불법적인 조치라고 반발하며 곧바로 인권이사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만 5,3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20만 5,302명, 해외 유입 사례는 3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3명 줄어 1,093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하루 새 37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8,754명입니다. 치명률은 0.13%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나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재유행에 대비해서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정부는 자연 면역력을 가진 이들 확진자에게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미접종 상태의 확진자에게 2차 접종을 권고했는데 이를 3차 접종까지로 확대 권고할 것인지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연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가을철 이후 또 다른 유행이 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이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뭔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보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현재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에서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4차 접종은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중증화와 사망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은 80살 이상에게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 미국은 50살 이상의 4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층의 4차 접종 감염 예방 효과가 단기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확진자의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망자는 어린이 1명을 포함해 348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살 미만의 소아들은 2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재산 관련 논란이 인사청문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 후보자는 10년 사이 재산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명 나흘 만인 어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까지 법률사무소에서 억대 보수를 받고 과거 외국계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임대료를 받은 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의 재산 관련 증빙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2012년 주미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최근 10년 사이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이 4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2배로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택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배 가까이 늘었고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도 25억 3천만 원에서 51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 내역을 살펴보니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총 20억 원가량을 받았는데 월 평균 3,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돋보기 검증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 적격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이른 시기인 것이고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와 달리 총리 후보자 인준은 반드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이번 달 26일인 한 후보자 청문 기한에 맞추기 위해 조만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꾸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도 현 정부 조직대로 꾸리기로 했는데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우선은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 기간 중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경제와 외교 안보 상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차분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 의견을 존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5년 단위로 정부 조직 뜯어고치는 게 과연 맞느냐.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가면서 정부 조직법을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각 작업은 현 행정부 조직대로 추진됩니다. 폐지설이 돌았던 중소벤처기업부,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의 장관 인선도 우선은 이뤄집니다. 특히 여가부의 신임 장관은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편 방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안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다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러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10일 일요일 내정이 끝난 경제부 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들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계획인데 국정원장의 경우 법적으로 당선인 신분에선 지명할 수 없기 때문에 취임 이유가 될 것이라고 당선인 측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가 장 초반 2,70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과 기관의 동반사자에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39포인트 상승한 2,701.25에
코스닥은 2.07포인트 오른 930.0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속에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LG전자가 영업이익 성장이 부각되며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1분기 깜짝 실적과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사흘 만에 오름세입니다. 또 포스코케미칼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공장 착공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KG케미칼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장 초반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2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마스크 사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독일에서 병원과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만 2년 만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없이 쇼핑하는 시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지만 불안감 때문입니다. Ich fühle mich so sicherer und ich fühle mich auch etwas besser, weil ich dann weiß, dass ich auch die Leute um mich beschütze. 마트에서도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Ich finde es halt wichtig für mich persönlich, wenn andere meinen, müssen das nicht machen, dann ist das ihre eigene Entscheidung.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강제됐지만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뉴 노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남서부의 고급 와인 생산지 생테밀리옹. 포도나무에 한창 새싹이 나오는 시기인 요즘 때 아닌 눈과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포도밭 풍광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냉해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포도밭 고랑에 이처럼 초와 전깃불 등을 켜두고 건초 뭉치를 태우는 등 모든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Partout les bourgeons étaient sortis. Bon, ben là, il y a des dégâts, il y aura des dégâts, c'est clair. On ne peut pas trop encore faire le point. Mais là où c'est sorti, il y a au moins 30-40% de dégâts là où c'est sorti. 여전히 영하로 떨어지는 밤기온에 농민들은 더운 공기를 불어넣는 풍력 터빈과 헬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Bon, on a eu l'autre jour, il faisait 24 degrés, hein, donc c'est étonnant. Donc, et là, il nous annonce, je crois, des 20 degrés pour la semaine prochaine. Donc, ça fait des yo-yo absolument incroyables. 기후변화에 의한 예기치 않은 4월 한파로 포도주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표현된 벚꽃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전시 공간. 입구에 설치된 손소독 장치입니다. 손바닥을 대자 손바닥에 벚꽃이 활짝 핍니다. 눈을 들면 전시장 중앙에 전시된 벚꽃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대상물 표면에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의 프로젝션 매핑으로 표현된 벚꽃 꽃잎과 벚나무 조형물을 조합한 것입니다. 이를 형상화한 디지털 아트 작품을 10장으로 분할해 최근 유행하는 NFT 인증을 붙여 한 장에 5만 엔에 판매했더니 10분 만에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주제지만 전혀 다른 기술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관람객의 뇌파를 뇌파 계측기로 측정해 이를 벚꽃 모양으로 구현했는데 뇌파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뀝니다. 脳の情報を使うとこんなことができる、こんな事業やこんな新しいサービスが生まれるといったような世界にしていくことに貢献できたらなと思ってます。 예술적인 표현의 핵심 기계인 뇌파 계측기를 통해 축적된 뇌파 데이터는 치매 진단과 집중력 향상 등을 위한 연구에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는 봄 파종이 한창인데요. 넓은 대지에서 펼쳐진 파종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기온차 때문에 중국의 파종은 남쪽에서 시작해 차차 북쪽으로 진행됩니다. 중국 북동쪽에 있는 헤이룽장성 하얼빈 우창은 중국 최고의 명품쌀 우창미가 나는 곳인데요. 파종이 한창입니다. 연간 면화 생산량 100만 톤을 자랑하는 중국의 주요 면화 생산지 신장 아커수에서도 씨 뿌리기에 분주합니다.
土地干了以后，不在乎它那个伤情这一块，播下去种以后，然后我再滴水让它来出苗，和那个双膜覆盖来相比的话，一亩地的话最。 요즘 파종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치던 예전과 달리 무인 트랙터가 동원되는 등 첨단 기계화 농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시성 펑이에는 청나라 때 이어온 전통 방식으로 유채와 논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첨단과 전통을 오가며 봄 기운 가득한 지금 중국 전역에서는 파종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런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가늠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한밤중 도심거리, 대형 차량이 하늘로 소독약을 뿌리며 달려갑니다. 상하이의 하루 신규 감염자는 2만 명가량, 중국 전체 87%에 달합니다. 사람들로 북적였던 한인타운은 인적이 끊겼습니다. 교민들이 운영하는 한식당 등 450여 곳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20일 이상 영업을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한다 할지라도 지금 어디서 좀 수급을 해오야 될지 아마 이 공급망이 약간 무너져가지고 그 수급에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당초 4일 정도 예상했던 봉쇄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생필품 부족을 호소하는 교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위원회하고 연결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될지 집에 식료품이 떨어졌다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상하이시가 생필품 공급 보장을 약속했지만 장보기 사이트가 부족해 물건을 살 수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물건을 사지 못했다 등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된다며 지금의 방역 정책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防控形势严峻复杂，要继续坚持动态清零总方针，不犹豫、不动摇。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길게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감염자가 나오면 도시를 봉쇄하는 조치가 2년 넘게 계속되면서 불만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서울시가 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모아서 새 것처럼 고친 뒤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재생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도 살릴 수 있고 또 수익금은 자활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먼지 쌓인 자전거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자전거가 서울에서만 한 해 16,000대에 이릅니다. 지하철역에서 딱 나왔을 때 이게 미관상 좀 좋지도 않고요. 지금 자전거를 주차를 하려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차장 자리가 좀 미흡하게 되기 때문에 좀 치워졌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자전거들을 수거해 고쳐 파는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개구 시범 사업에서 10개구로 본격 확대하는 겁니다. 자치구 자활센터에서 새 것처럼 수리한 자전거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지난 석 달간 시범 사업 기간에 160여 대가 팔렸는데 시민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재생자전거에 대한 편견, 방치자전거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실제 재생된 걸 보시고 만족스러워서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팔렸습니다. 새로운 자전거 대신 이 자전거를 타면 78kg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 확대로 탄소 배출량 15만 5천 kg을 줄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입은 노숙인 등 자활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자활 근로자분들에게도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서울시는 올해 1,000대 이상의 재생 자전거를 판매하고 내년 초부터는 모든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수리 중이던 배에서 잇따라 큰 불이 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선박 화재가 500건이 넘는데요. 인건비를 아끼려고 자격이 없는 용접사를 고용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화재 위험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 안쪽에서 하얀 연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쉬지 않고 물을 부어보지만 연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불이 난 곳은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833톤급 러시아 원형어선. 선박 내부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소방대원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대원들 진입이 사실상 힘들고 또 내부에 진입하더라도 각종 그 기름때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소가 되면은 사실상 그 주수를 해도 사실상 진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선박 갑판 등에 구멍을 뚫고 물을 붓는 방식으로 18시간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수리 중이던 원형어선의 불이 나 1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화재 모두 선박 수리 작업 중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박 화재는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많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박 수리 업체에서 비용을 아끼려고 전문 용접사를 고용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자격증이 없는 용접사를 고용한 선박 수리업체 대표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또 용접 등 위험 작업은 화재 예방을 위해 감시자를 둬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수리조선소는 중소기업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 현장 가면 아주 열악하고 그런 안전 지침을 지킬 만한 인력 배치나 그만한 이제 사업주가 투자나 이런 게 지금 지정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546건의 선박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다시 산불이 비상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 내륙과 강원 영동, 전라도 동부와 경상도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모레 낮 사이 중부와 전라도 서해안, 경북 북부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이 몰아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전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음 이상이고 강원 영동 지역은 모레까지 대형 산불 위험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우리 모두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수도권과 충청 북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적고 이후에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